안녕하세요. 구해줘 우리 가족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들이 뭔가 이제 어떤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고 난 후에 지금 화해하는 방법,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쌓였던 분노가 많아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부모 앞에 선 아이가 되게 이렇게 순한 착한 아이로 이렇게 있었어요. 착한 아이로 있었는데 부모들은 이제 늘 자기 아이가 착한 아이로만 있는 줄 알죠. 착한 아이로만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속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속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설프고 굉장히 낯설어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뭔가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착한 아이의 마음속에 이렇게 착한 하나 것만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부모들은. 그런데 이 모습만 보다가 이제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얘가 참 성실하고 착한 것만 있다고 부모들은 착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사실은 이 속 이야기가 뚜껑이 열리면은 진짜 이제 이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네, 어떠신가요? 무서우신가요? 그쵸? 여러분 굉장히 이게 대조되지 않나요? 이렇게 순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나와요, 이 안에서. 그럴 때 대부분 부모들이 어때요? 놀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어디서 부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큰 이렇게 이제 이게 화를 표현한 하나의 제가 상징적인 것으로 가져왔는데 이런 큰 괴물 같은 화, 또 뭐 분노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 번 이런 순한 모습일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제가 힘들다고요. 제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계속 자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번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이렇게 이게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냉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함으로 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 하죠. 왜?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면은 어떤가요? 마음을 열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버려요. 덮어버리고 이제 안에다 고이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 중에서 부모에게 굉장히 냉대하거나 단절하거나 이야기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떤 상담이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이 마음을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단지가 나왔어요. 그럼 부모들은 놀라죠. 놀라는 것보다 저는 부모들이 자녀가 이제 이런 분노 표현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녀의 마음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좀 받아들여 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분노를 아빠 내가 화가 나요. 엄마 내가 화가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노가 갑자기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있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이 나올까봐 사실 화를 내지 않고 꾹꾹꾹 참아갖고 어떤가요? 꾹꾹 이렇게 막 이런 걸 참아갖고 사실 이것을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 안에 넣어놔. 이게 사실 들어갈 수 없는 건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이 자녀들은, 분노를 참은 자는. 근데 이 분노가 나올 때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 안에 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마지노선일 때, 임계치를 넘을 때 이 거대한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건드릴 때 뭐 나올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아니면 어떤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촉발이 되어지면 이 눈처럼 네, 이렇게 분노가 나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분노 과정에서 이 분노가 튀어나오니까 이야기를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렇게 동물농장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가 그 사람이, 부모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지가, 너가 이렇게 하면서 인칭으로 3인칭의 대명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절망스러워해요. 내가 자식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되나? 옛날에는 이제 내가 때리면서 힘으로 억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참해지죠,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렸을 때 가두어졌던 분노가 나와서 그 분노의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걸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자녀가 이럴 때 부모가 얘기하는 입장은, 지금은 내 입장에서 너가 아빠한테,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를 무시하지. 하지만 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네가 많은 시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네 마음을 몰랐다. 네 안에 이렇게 많은 화가 있는지를 몰랐다. 이 화 이면에는, 사실 화 이면에는 보면은 뭔가요? 근데 이런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 이걸 이렇게 분노지만은 뒤집어 보면 뭐가 돼요? 어린 양 하는 거죠. 누워서 발로. 그게 안 무서워 보이죠? 안 무서워 보여요. 발도 이쁘고 귀엽고. 아이고,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어. 몰랐네. 몰랐어. 미안하다. 그래. 이 사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하는 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분노 이면에 있는 이 자녀의 좌절된 이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많이 무서웠고 아빠를, 엄마를 의지하고 싶었는데 아빠, 엄마가 자리에 없었구나. 너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고 무작정 내가 너를 때리고 내 고집을 피웠고 내 마음대로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알려주면 부모가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너에 대해서 폭력이다. 이렇게 사과까지 해요. 그러면 아빠들은, 부모들은 기대를 해요. 뭐라고? 아이들이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마. 이걸 기대를 해요. 참 큰 착오지요. 여기서 이제 큰 어떤 기대가 나와요. 대부분 부모들은 한 번에 한 것으로 얘기하지만, 아까 그 시리즈 2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은 이것을 겹겹이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한 겹, 두 겹. 그래서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안에 이런 부분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이 부분까지 쌓여져 있기 때문에 부모의 이 한 번의 사과로 내가 이 마음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만에 풀려고 부모가 기대했다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분노가 나타났을 때 첫째는 신호를 읽어라. 이 자녀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야기의 접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어요. 왜? 부모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녀를 키우고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것만 사실은 중심적으로 하게 돼요. 왜? 부모가 배운 적이 없고 부모 역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자녀와 어떻게 이 부분을 화해하냐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내 부모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도 있지만 자녀를 먼저 조금 토닥토닥 해주는 게 필요하죠. 왜? 자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어른의 입장에선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어른이 자녀를 돌보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그냥 안 받아줘요. 이 나와 있는 분노를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이 해. 그래, 그러면은 이 분노가 더 이상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을 그냥 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제 굿바이를 거예요. 냉대함으로. 그냥 표면적인 혈육관계, 엄마 아빠 관계예요. 속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 속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사는 거죠. 아니면은 실제로 이것을 잡아먹히고 때리고 이러면서 사는 가족도 많이 있고 이거를 숨겨서 안에서 겉으로 이렇게 괜찮은 척하고 사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 얘기를 해서 분노를 냈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아빠 엄마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나는 아빠 엄마와 이것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신호라는 거죠. 근데 한 번만에 이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다 시도를 해봤는데도 부모들이 꿈쩍하지 않을 때 이제 자녀들은 선언을 해요. 어떤 선언? 냉전의 선언. 그래? 나도 이제 냉전할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지 나도 그럴 거야 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돌려줘요. 왜? 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분노를 한번 표현할 때 한 번만에 분노를 다 해결하고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죠. 이 눈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실 분노지만 분노 아래 흐르는 눈물이 보이시나요? 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또 다시면 또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잘 몰랐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상처를 줬던 부부간의 회복관계 했던 두 번째 시리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와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했던 어떤 이야기 과정에서 했던 동물농장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팩트로 욕을 했다 안 했다 그런 것보다 이 자녀가 어떤 감정의 선이 있나를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해결되고 나서 사실은 아빠가 네가 아빠한테 새끼 이렇게 할 때 아빠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 아빠가 어렸을 때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자녀하고 이 소통을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이런 화라는 것이 드러나올 때는 이 화는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참 또 쉬워요. 화라는 것은. 화를 드러내지 않는 자녀가 사실은 더 걱정스러운 건지 화를 드러낸 자녀는 화를 담아주면 돼요. 화라는 것은 되게 이제 중요해요. 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화는 이런 수용, 포근한 담요로 이렇게 담아주면 화가 가라앉아요. 그러나 화를 잡아먹을 듯이 하게 되면 분노가 나오지만은 화는 이렇게 힘들었어. 내가 몰랐다. 그래.
네가 많이 그랬겠다. 아이고, 내가 몰랐네. 그래. 네가 많이 화났겠다. 그럼 얘가 막 분노를 쏘아붙여요. 그래도 사실은 버텨줘야 돼요. 어떻게? 맞다. 맞다. 화날 만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계속 분노가 나오도록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분노를 받아주면 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조용해집니다. 그 몇 번 정도 하고 나면은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상담에서는 이제 안아주고 담아주고 버텨준다 그래요. 이걸 이제 사실은 부모가 자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면은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따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 말이 믿지 않으신다고요?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해보고 그렇다면 정말로 소통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다만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자녀와의 소통 또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준비하는데 도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도를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시도, 용기 있는 자만이 이것을 시도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